자, 20번 범인 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답은 3번인데 자, 3번에 한번 가볼게요. 3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답 체크해 보시고요. 갑이 참고인 조사 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했어요. 자, 그러는 바람에 공범을이 지금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 범인 도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없다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설사 이 공범을이라는 놈이 그죠? 예. 갑에게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을에게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단순한 허위 진술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 사수를 써갖고 뻥을 쳐갖고 수사기관을 혼선에 빠뜨려서 끝내 뭐라 그러죠? 예, 수사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거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뻥 까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봐. 뻥 이렇게 놓고. 허위 진술, 뻥으로 대해서 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 진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고요. 적극적 사수를 써갖고 수사에 혼선을 줘서 수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죄가 돼요. 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그림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이란다. 다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단순한 사실관계 허위 진술은 범인 은닉 도피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알아두시고요. 그죠? 예,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그런 거야. 야, 너 그 새끼 커서 언제 봤는데? 했더니 너 저기 만난 지 며칠 됐어? 했더니 뭐 최근까지 어제까지도 만나놓고 나서 그 친구 안 본 지 한 달 됐는데요. 뭐 이렇게 뻥치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 갖고는 범인 도피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 죽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딱 했더니 이제 그 범인을 은닉이나 도피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범인이에요. 허위 자백하는 거 있죠. 허위 진술 자백. 그죠? 허위 자백에 대해서 진술하는 경우, 허위 진술하는 경우. 그래서 내가 범인이다. 본인이 범인이다. 내가 자백하겠다고 허위 진술하는 건 이건 죄가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찰에 많이 붙들려 갖고 사건이 뭐냐면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 나가갖고 이제 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어떻게 돼요? 자빠져갖고 누워서 진술도 못하고 뭐 병원에서 지금 의식불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해자는 근데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의식이 있어. 그래서 딱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 애인이야. 아니면 뭐 자기랑 친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참고 옆에 동승자로 해갖고 했을 때 뭐 사실은 내가 운전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운전하지도 않았으면서 친구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얘기한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 결국은 다 걸려, 이런 거. 블랙박스 있잖아요. 거기서 SD카드 뽑아갖고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CCTV 있잖아요. 인근 2km마다 3km마다 이렇게 계속 CCTV 같은 거 있고 뭐 이렇잖아요. 또 다른 그 시간대에 지나갔던 다른 차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거 뒤져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뻥 쳐갖고 뻥 쳐갖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간해서 그러니까 고도의 머리를 써도 어지간하면 다 걸려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적극적 사수를 쓰는 경우 있죠. 이거는 다 죄가 돼요. 그래서 적극적 사수를 써서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지는 경우는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 범인 은닉 또는 범인 도피가 성립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조작 증거 제출하는 거 있죠. 서로 대화한 사실이 없는데 제3자하고 그런 대화를 가짜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그 대화를 가짜로 만들어 갖고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가짜로 전화통화를 갖다 해갖고 녹음을 떠갖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적극적 증거 조작을 해갖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범인 은닉 도피 죄가 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되셨나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허위 진술, 그냥 그런 거는 죄가 되지 않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 사술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적극적 사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범인이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겠다고 허위 진술하는 거. 이건 죄가 됩니다. 요 빨간색으로 한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최근 시험에 나왔던 거, 최근 판례도 있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거. 그죠? 가짜로, 제3자와 일부러 가짜로 전화통화를 해갖고 어떻게 된다? 녹취록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져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전부 다 범인 은닉 도피가 됩니다. 자, 되셨고,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된다? 참고인 조사 절차에서 단순하게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에 대해서 허위 진술, 뻥 까는 거에 대해서는 범인 은닉 도피가 되지 않거든요. 처벌할 수 없으면 맞고. 근데 설사 또 어떻게 돼요? 을이 또 시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교사했다고 하더라도 자, 을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 3번 관련돼 갖고 요 문구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이 있잖아요. 요 화면을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셔야 돼. 요거. 그죠? 빨간색으로 쓴 거 중요합니다.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 되셨나요? 예, 내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거 하면서 내가 범인이다, 본인이 범인이다고 하면서 자백하는 경우 적극적 사수를 쓴 조작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진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다 죄가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 또. 나머지 답이 되지 않는 것도 한번 보자. 자, 1번서부터 보자. 동그라미 1번.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을 포함하여 있는데 은닉은 빠져. 자, 은닉 따로 도피 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이렇게 구성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피, 범인, 은닉을 서로 따로 국밥으로 행위태양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행위태양을 따로 국밥으로 지금 따로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은닉 행위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봐. 따로 국밥이라고. 자, 도피와 은닉은 서로 따로 국밥이다. 도피 안에 은닉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예.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자.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범하게 하는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이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범인 자신을 위해서 그죠?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경우 범인 도피 교사가 되거든요. 예. 범인 도피 교사가 돼요. 근데 이 타인의 설사 그 타인의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예요?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합니다. 되셨나요? 예. 중요한 거는 핵심 단어는 뭐냐? 허위의 자백이야. 자백이라는 건 내가 범인입니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예, 허위의 자백. 그죠? 예, 허위의 자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단순한 허위 진술한 거 갖고는 죄를 묻기가 어려운데, 그죠? 허위 자백. 내가 범인이요. 그죠? 내가 범인이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범인이라 그래갖고 더 이상 다른 수사 방향을 넓히지 못해갖고 진범이 도망치는 결과를 만드는 거 아니야. 이 경우에는 범인 도피가 성립하는 거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친족이나 동거 가족에 해당돼도 역시 뭐예요? 예, 성립한다. 이제 4번에 한번 봅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죄가 되지 않겠죠. 그냥 단순하게 주댕이 다물고 묵비하는 거. 그죠? 그리고 단순한 허위 진술 갖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야? 아까 내가 범인이요. 자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건 죄가 된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단순하게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는 죄를 물을 수가 없죠. 여기 봅시다. 계속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여기가 중요하다. 자, 깨끗하게 해볼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갖고 속여갖고 자 적극적 사수를 쓴 거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예, 착오에 빠지게 해서 여기 보시면 체포 내지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여기까지에 이르르면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키워드가 되는 거 아까 다시 그 화면 보자. 요 화면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 요거 기억 못하면은 가서 이 범인 은닉 관련돼 갖고 꽝이야. 최근 출제됐다면 여러분 무조건 틀려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뭐 어떻게 된다? 단순한 뻥 까는 거, 허위 진술 갖고는 범인 인식 도피가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범인이요. 본인이 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백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요 문구를 잘 기억해놔. 내가 범인이다. 또는 내가 자백하겠다. 이러한 허위 진술은 죄가 돼요. 그리고 또 적극적 사수를 써갖고 조작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 사수를 써갖고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져서 뭐 중요한 거는 범인을 그러니까 체포가 잠깐 여기다 볼게. 불능 진범이죠. 맞아. 진범을 어떻게 돼요? 체포가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죠? 또는 발견도 체포 또는 발견. 그래서 체포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되셨나요? 이 빨간색을 기억해놔. 다시 한번 뭐라고? 자, 범인 도피 은닉이 성립하는 거는 뭐다? 본인이 범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자백하겠습니다 라는 허위 진술, 그 다음에 적극적 사수를 쓰는 경우 조작 증거를 수사기관에 낸다든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져서 진범을 체포나 발견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이 경우에는 범인 은닉 도피가 됩니다. 되셨죠? 예. 자, 그래서 가보자. 다시 여기 보시면 어쩐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범인과 조사를 받으면서 그냥 단순한 묵비나 허위 진술한 경우는 죄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적극적 사수를 써갖고, 그죠? 수사기관을 기만해서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짐으로써 그 진범을 체포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죠? 어쨌든 수사망을 혼선을 준다든지, 그래갖고 결국은 진범이 도망가게 된다든지 그 시간을 벌어서 이런 경우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 틀린 거야.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좀 마쳐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범인 도피는 적극적 사술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거기다 적어봐. 뭐라고? 적극적 사술. 그 다음에 또 뭐야? 내가 범인이요. 내가 자백하겠소. 요 세 개의 덩어리가 시험장에서 나오면은 죄가 된다고 알아두십시오. 되셨나요? 예. 됐나요? 예. 마치겠습니다.